자, 이번에는 3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제 모델링 파일은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되는 모델링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면대로 조립을 하고, 그리고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움직여보고 서로 간에 간섭 체크라든지 또는 구동성 체크까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표준 부품 볼트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 형상대로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볼트까지 같이 조립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현재 핀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 핀까지는, 자, 아래쪽에 있는 볼트는 사용자가 라이브러리에서, 표준 부품 라이브러리에서 볼트를 불러와서 조립을 할 거고, 위쪽에 있는 핀은 사용자가 이제 이 구멍 사이즈에 맞게끔 사용자가 별도로 설계, 다시 설계해 가지고 뭐 그 크기에 맞춰 가지고 만든 다음에 재조립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인벤터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도면을 잘 한번 확인 분석하셔 가지고 어떻게 조립을 하면은 잘 조립이 될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립 조건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분들이 조립이 되고 어떻게 조립했을 때 어떻게 구동성이 되고 움직임이 있는지까지 같이 전반적으로 고려를 먼저 한 상태에서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벤터를 실행하고 조립과 관련되는 기능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요. 조립을 하기 위한 IAM 기능을 실행하고 작성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사용자는 배치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먼저 조립을 할 먼저 기존 형상을 불러올 거거든요. 기존 형상은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베이스를 선택하고 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상의 베이스라는 부품을 화면상의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베이스를 먼저 불러오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조립을 배치 기능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배치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불러온 형상은 항상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 형상은 현재 위치에서 변형이 되거나 움직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러온 형상은 사용자들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고정 조건은 어떻게 실행했습니까? 그렇죠. 검색기에서 해당되는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고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부품은 자유회전이나 자유이동을 하지 않는 현재 위치에 완전히 고정된 하나의 기존 부품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번에는 두 번째 부품을 마찬가지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은 사용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배치할까요? 자, 배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 번째 부품인 가이드 플레이트 형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다시 한번 더 분석한 다음에 두 번째 부품이 2번이 가이드 플레이트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1번 부품하고 서로 간에 조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2번 부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 누른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클릭, 그리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2번 부품을 이렇게 배치해서 불러왔고요. 자, 2번을 불러왔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유이동. 자, 자유이동은 그냥 마우스로 끌기 하시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고, 그리고 자유회전 기능을 실행해서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회전만 하면 되고, 키보드 ESC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하기 위한 부품을 불러왔고 조립하기 위한 형상을 이렇게 위치를 바꿨다 그러면 이제부터 조립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우리는 유형에서 메이트라는 솔루션을 선택하면은
메이트는 선택한 면과 선택한 면이 서로 간에 달라붙는 조건이었고, 물론 원통면도 포함됩니다. 선택한 평면이나 원통면을 서로 간에 달라붙이는 기능이 메이트. 자, 플러시는 선택한 면과 면이 같은 평면상에서 같은 방향성을 바라보는 게 플러시라는 조립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그죠, 위쪽에 있는 평면과 형상의 바닥 평면이었습니까? 바닥 평면과 위쪽 평면을 처음에 조립을 하고, 두 번째는 이쪽에 있는 구멍의 원통면과 여기 나와 있는 구멍의 원통면을 서로 간에 조립을 해서 메이트 조립을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 특히 원형 모서리 같은 경우는 원형 모서리와 원형 모서리를 서로 간에 붙이는 기능이 별도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쓰는 기능이 바로 뭐였냐면은 삽입이라는 기능입니다. 삽입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서로 간에 조립되는 원형 모서리, 그죠? 여기 위쪽 원형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원형 모서리와 조립이 되는 다른 부품의 원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원형 모서리와 원형 모서리끼리 서로 간에 조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이트에서 일단 확인할까요? 일단 적용하겠습니다. 적용을 했고요. 자, 원형 모서리와 원형 모서리를 붙였기 때문에 메이트에서 메이트로 면과 면을 붙이고 또 원통면과 원통면을 붙이는 두 번 작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삽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용을 했고, 자, 이 창은 취소해서 닫게 하겠습니다. 현재 삽입이라는 조건이 조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현재 이 부품이 조립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검토 작업에서 이 부품을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단지 우리는 원형 모서리와 원형 모서리만 조립을 했기 때문에 그 모서리에 대한 축과 축끼리만 조립되었지 다른 평면이라든지 각도 부분은 제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상은 원통면, 그리고 원형 모서리의 축을 기준으로 아직까지 회전할 수 있는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꼭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움직여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을 다시 조립을 할 건데, 어떻게 조립할 거냐면은 우리 또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측면이죠. 자,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메이트와 메이트는 서로 간에 붙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과 사용자가 선택하는 측면과 또 사용자가 선택하는 측면, 그죠? 한번 측면 클릭해 볼까요? 여기 측면과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측면을 서로 간에 달라붙인다라는 메이트 조건을 쓰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실제로 이 형상을 움직여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측면과 측면이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 방금 조립한 조건을 삭제하고 다른 조립 조건으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삭제하는 기능은 해당되는 부품에 마우스 가까이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검색기 부분에서 어떤 부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앞쪽에 플러스 기호를 눌렀을 때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은 사용자가 조립한 조립 조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삽입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데 삽입은 현재 표시되는 원형 모서리와 원형 모서리를 붙인 거고요. 메이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메이트는 화면상에서 표시되는 것처럼 측면과 측면을 붙인 조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측면과 측면을 조립한 조립 조건을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메이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 조립 조건이 삭제가 되었고,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풀린 거거든요. 자, 풀린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른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측면과 측면이 서로 간에 폭이 달라서, 그죠? 그 1번 부품의 안의 폭과 2번 부품의 폭이 서로 다를 때는 메이트 조립으로 붙이면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립하냐면 우리는 각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와 메이트로 붙이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각도라는 기능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미지정 각도를 선택합니다. 그래놓고 아까처럼 사용자가 평면을 선택합니다. 또 사용자가 또 다른 평면을 선택합니다. 평면과 두 번째 선택한 평면 사이에 각도를 어떻게 줄 거냐? 각도를 0도를 줄 건지 아니면은 45도 각도를 줄 건지 아니면은 90도 각도를 줄 건지 이렇게 각도 조건을 주면서 서로 간의 평행 조건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0도라는 조립 조건으로 서로 간의 평행을 맞추면서 홈 안쪽으로 조립을 끝냈습니다. 자, 홈 안쪽에 조립하는 조건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홈에 있는 이 홈의 길이와 폭 넓이죠. 홈의 넓이와 이 부품의 넓이가 서로 다를 때는 넓이가 서로 다를 때는 메이트로 조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조립이 안 되죠. 그럴 때는 각도 조건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평행 조건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움직이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조립 조건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검색기에 보시면은 각도라는 조립 조건이 새롭게 추가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각도 조건으로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음 작업은 세 번째, 이제 3번입니까? 3번 부품을 불러와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3번 조립은 조립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한번 미리 검토를 하고 조립을 해볼게요. 3번은 아직 우리가 조립을 하지 않았지만 4번이라는 나사축을 회전시킵니다. 4번이라는 나사축을 회전시키면 3번이라는 부품은 여기서 축 방향을 따라서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4번이라는 나사축을 회전시키면 3번 부품은 축 방향이죠. 나사축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슬라이딩 이동하는 부품입니다. 즉 그래서 3번 부품은 좌우로 이동하게끔 남겨놓고 조립을 해야 됩니다.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끔 완전 조립하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있게끔 조립을 그냥 부분 조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벤터에서 3번 부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탭을 클릭하고 불러올 3번 슬라이더를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선택하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3번 부품을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동. 자, 마우스로 자유롭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회전을 클릭해서 부품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조립하기 쉬운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키보드 ESC.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이 3번 부품은 어디에? 이 홈 안에. 자, 이 홈 안에 들어가서 2번 부품 홈 안쪽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부품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홈 안쪽으로 조립할 건데 형상을 자세히 살펴봤을 때 아까처럼 아래쪽에 구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면과 면끼리 메이트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 조건에서 메이트, 면과 면끼리 붙이는 메이트에서 사용자는 윗면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사용자는 바닥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윗면과 선택한 바닥면이 서로 간에 조립되었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얘를 자유롭게 움직이면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윗면에서 움직임, 슬라이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얘는 앞뒤로 그죠? 지금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 안 되고 좌우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측면입니까? 형상의 측면과 또 다른 형상의 측면끼리 메이트로 조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측면과 측면끼리 조립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측면과 측면끼리 각도 조건을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구속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이트라는 조립 조건으로 측면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 측면을 선택해서 서로 간에 조립을 할 겁니다. 확인 누른 다음에 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축 방향으로 그죠? 홈 안에서 슬라이딩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해도 되는데 이 조립 방법은 좋은 조립 방법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은 이 폭, 홈의 폭과 이 형상의 폭이 서로 다를 때는 이 조립 조건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 부품에 방금 조립했던 거죠. 슬라이드 조건의 첫 번째 메이트는 바닥을 붙인 거였고, 두 번째 메이트, 측면을 조립한 이 조립 조건을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유롭게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는 측면과 측면 사이에 각도를 줬거든요. 구속 조건에서 각도라는 조건으로 어떻게 미지정 각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 간에 평행 조건을 맞췄는데, 측면과 측면을 선택해서 서로 간에 평행 조건을 맞췄습니다. 자, 이러면은 얘는 평행 조건만 맞췄기 때문에, 자, 확인 눌러서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조립입니다. 그래서 3번 슬라이드 부품 밑에 각도를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조립은 과연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조립 방법은 이 구멍, 여기 구멍과 이 구멍을 서로 간에 조립을 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 구멍 안에는 나중에 4번이라는 나사축이 안에 들어와서, 그죠? 나사축이 구멍 안쪽으로 조립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회전축, 중심축이 서로 간에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립 조건은 여기 구멍에 있는 원통면과 구멍의 원통면을 조립하는 게 가장 좋은 조립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고 앞에서 했던 원형 모서리 클릭하면 안 됩니다.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는 순간 그 원형 모서리가 서로 간에 달라붙기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축 방향으로만 움직이게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구속에서 어떻게 메이터라는 조건으로 사용자는 원통면을 클릭합니다. 원통면의 축을 선택하는 거였죠. 원통면을 클릭하고 또 다른 부품의 원통면을 클릭합니다. 원통면을 클릭하면은 서로 간의 원통면과 원통면끼리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을 눌러서 3번 형상을 움직이면은 축 방향으로만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조립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는 얘가 앞뒤로 움직임이 있게끔 그냥 조립을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조립을 하시면 안 되고 앞뒤로 움직이게끔 조립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부품까지 조립을 끝냈고요. 이제 4번 부품입니까? 자, 이제 4번 부품인 나사축. 자, 4번 부품인 나사축을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부품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는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나사축을 불러옵니다. 배치해서 어떤 거? 네 번째 리드 스크류 나사축을 불러오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클릭하고 키보드 ESC를 눌러서 나사축을 불러왔고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그 위치를 바꾸고, 그리고 자유 이동을 클릭해서 조립하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적당한 위치로 조립을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치를 끝냈고요. 이제 이 나사축은 리드 스크류는 이 구멍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나사축은 이제 봤을 때 나사축은 안에 들어가서 제자리에서 회전만 됩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한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했던 메이트 조건을 두 번 써도 되고, 아니면은 삽입이라는 기능 가지고 원형 모서리만 조립을 해도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메이트 두 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삽입 기능 한 번만 써도 상관없는데 어떻습니까? 자, 구속에서 삽입이라는 조건 가지고 실제로 만나는 원형 모서리, 여기 모서리와 또 여기 모서리, 이 두 군데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서로 간에 조립이 끝납니다.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회전하면은 이렇게 나사축 상세히 보시면은 회전하면은 이렇게 나사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에 조립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다시 삽입 조건을 리드 스크류 밑에 있는 메뉴를 확장시켜 가지고 삽입 조건을 삭제를 하고 메이트 두 번으로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한 다음에 다시 위치를 뺐고요. 위치 바꿨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꾼 다음에 다시 메이트 하겠습니다. 구속에서 이번에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에서 실제로 만나는 원통면과 클릭,
실제로 만나는 원통면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얘는 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또 구속할까요? 구속해서 이번에 또 메이트 하겠습니다. 메이트에서 실제로 만나는 원통면, 자, 여기 원통면과 실제로 만나는 여기 원통면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부품은 가만히 보면은 이 구멍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예, 자, 이 구멍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냐면은 핀이 들어가거든요. 핀이 들어가서 이 핀 자체가 이 홈 안에 걸리기 때문에 위치를 자동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애석하게도 이런 기능들은 별도로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메이트 기능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구속 조건 메이트에서 첫 번째 측면을 클릭하고 이 측면하고 만나는 또 다른 측면을 클릭해서 두 개를 이렇게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원래 이제 그 움직임이 있는 부분은 리드 스크류 나사축을 움직였을 때, 자, 나사축을 움직이면은 뒤쪽에 있는 슬라이드가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조건들도 우리는 조립 조건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조립이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드 스크류를 회전했을 때 뒤쪽에 있는 3번 부품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조립할 겁니다. 자, 구속 조건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조립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할 거거든요. 동작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두 개 부품이 서로 간에 회전 운동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의 부품은 직선 운동하고 다른 한 부품은 회전 운동하는, 그렇게 동작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작에서 하나는 직선 운동, 하나는 회전 운동, 이렇게 동작을 걸었습니다. 즉 회전 변환 기능을 실행했고요. 그래서 회전 변환하신 다음에 자, 마우스 형상을 이제부터 잘 봅니다. 마우스 커서를 딱 보니까 마우스 커서가 어떤 모양입니까? 현재 회전 모양이죠. 즉 회전 모양은 이제 회전되는 부품이 어떤 건지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회전되는 부품은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 그죠? 회전축이죠. 그 나사축이 회전하니까 나사축을 선택합니다. 회전되는 부품은 나사축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마우스 모양을 보니까 이번에는 마우스 모양이 직선 운동입니다. 즉 직선 운동은 움직임이 있는 부품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있는 부품은 이 부품이 화살표 방향으로 앞뒤로 움직이냐, 이 부품이 화살표 방향으로 위아래 움직이냐, 화살표가 이 부품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좌우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그 면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3번 부품이 좌우로 움직이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면, 이 수직면이죠. 그죠? 수직면을 딱 클릭해 줍니다. 자, 수직면을 클릭을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확인 버튼 눌러볼까요? 자, 일단 거리값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재 거리값은 현재 69점 얼마 나와 있는데, 일단 초기값으로 일단 확인을 먼저 해놓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얘네들 한번 돌려 움직여 볼까요? 나사축을 살살살 돌리게 되면은 나사축이 회전할 때 3번 부품은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리값이 되게 그죠? 나는 한 반바퀴만 돌렸는데 너무 크게 움직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보셨던 69라는 그 숫자 때문입니다. 다시 검색기에서 여러분들이 조립했던 회전 변환, 예,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번에 얘를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이제 값을 편집할 겁니다. 회전 변환 값을 편집했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69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바로 리드 값입니다. 자, 우리 보통 나사에서 리더라는 값은 어떤 값이죠? 그렇죠. 나사가 한 바퀴 움직였을 때,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앞뒤로 움직이는 거리 값을 우리는 리더라 그러거든요. 보통 1피치를 1리더라고 많이 표시하죠. 즉, 한 줄 나사일 때. 한 줄 나사일 때 피치와 리더 값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나사의 피치 값이 1.5라고 했을 때 나사를 한 바퀴 돌리면은 거리는 1.5만큼 움직인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냥 좀 1.5, 피치 값 1.5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즉,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1.5만큼씩 움직여라. 그런 뜻이거든요.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다시 나사축을 마우스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바퀴 돌렸을 때 1.5만큼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부분까지 조립을 끝냈습니다. 자, 동작에 관련되는 조립까지 한번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 할 거냐면은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나사가 들어갑니다. 즉 나사 부분이 현재 부품 표시는 따로 없지만 이 부분에 나사를 조립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조립하기 위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나사는 우리가 별도로 모델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는 배치 밑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은 컨텐츠 센터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이 컨텐츠 센터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표준 부품을 불러와서 조립하는 기능입니다.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를 선택을 하시면은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표준 부품들에 대한 목록들이 리스트로 쫙 나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열됐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품은 어떤 거냐면은 조임새 있습니다. 자, 조임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임새 같은 경우는 볼트, 너트, 워셔, 핀 같은 이러한 표준 부품들을 불러주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바로 볼트. 그래서 볼트라는 폴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볼트를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떤 종류의 볼트를 조립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머리가 둥근 소켓머리 볼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소켓머리 볼트를 더블 클릭하면은 각 규격별로 각 규격별로 해당되는 볼트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혹시 KS 규격 있나요? 그죠? 아래쪽에 보니까는 KS1003 미터라는 나사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규격을 선택을 하고 나는 이 볼트를 조립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그 부품이 현재 화면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불러온 부품을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립하냐면 아래쪽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아래쪽에 보면은 원형 모서리 구멍을 선택하라 되어 있으니까 나사가 들어갈 원형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나사가 들어갈 모서리는 이 모서리입니까? 여기죠. 이 모서리. 자, 이 모서리를 딱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그 모서리에 해당되는 크기로 나사 크기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구멍 안에 들어가는 나사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자동으로 나사 지름 6자리, M6자리 나사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나사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번에는 이 나사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자, 나사에 대한 길이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나사 길이를 체크하는 방법은 크기 변경 또는 볼트 연결 또는 적용 또는 배치가 있는데 크기 변경 클릭해 볼까요? 자동 드롭에서 크기 변경을 클릭하면은 이 나사에 대한 길이를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사가 얼마만큼 길이로 들어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할 건데 자, 이렇게 나사에 대한 길이를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M6짜리 볼트인데 나사 길이를 내가 12로 해라 또는 뭐 16으로 해라 16을 클릭하고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 이 나사에 대한 길이가 16으로 변경되면서 조립이 끝났습니다. 자, 나사 길이가 현재 안쪽 부분이 가려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비주얼 스타일 뷰 탭에 가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놓게 되면은 속 내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속 내부를 본 상태에서 보니까 나사 길이가 현재 보니까는 그죠? 16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방금 우리가 넣었던 이 나사에서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크기 변경했나요? 그죠? 나사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크기 변경을 이용해서 지금 길이가 16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6보다 좀 더 짧게 자 볼까요? 화면을 앞쪽으로 돌려놓고 16보다 더 작은 12 정도 길이 12 정도로 바꿔놓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나사에 대한 길이가 변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구멍, 이 구멍 부분에 적당한 나사가 조립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비주얼 스타일이 아닌 모서리 음영 처리로 바꿔가지고 전체 조립까지, 나사 조립까지 같이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조립 과정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